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세외연금 관리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수 지출건을 완료하였고요. 급여일에 유치원 회계 계좌에서 자금을 858만원 인출해서 교직원 각각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을 입금하고 남은 공제금액 93만 9,600원은 세외연금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외현금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K-에듀파인상의 세외현금 관리에도 반영을 해야 세외현금 출납부와 세외계좌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K-에듀파인 보수 내역을 입력할 때 공제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세외계좌로 계좌이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설정으로 지출에서 이체 확정까지 완료되면 세외연금 관리에 그 내역들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등재가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K-에듀파인 첫 화면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에 세외연금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외 계좌에 자금이 들어오면 수납 관리를 등록하고요. 세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에는 반환관리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수납관리로 이동해 볼게요. 자, 수납 일자는 급여요 지급일로 설정합니다. 우리가 10월 20일이 급여일이었죠. 10월 20일로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10월 20일에 자동으로 연계된 내역들이 보입니다. 제목들은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는데요. 각각의 내역을 선택해서 공제 항목 명칭으로 변경해 볼게요. 자, 먼저 10월 20일 기타 세금으로 되어 있는 제목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공제 항목이 소득세였네요.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변경해 볼게요. 10월 교원 소득세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내용도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여기 수납 일자는 세외연금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급여일이 되겠죠. 우리 급여일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 반환 정보에는 반환 예정일이 들어가는데요. 이 소득세를 언제 납부할지 예정일이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자 정보에는 이 소득세를 누가 납부했는지 이제 우리 유치원이 일괄적으로 걷어서 납부한 거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이제 수납관리 내역에서 조금 보기 쉽게 되어 있죠. 다른 항목들도 이 방법과 동일하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공제 항목대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지출에서 연계된 세외 내역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출에서 연계되지 않은 항목이 세외현금 계좌에 입금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수납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발생되어 그 퇴직자가 정산된 보험료를 세외연금 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외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럼 세외연금 관리에 등재되어 있는 세외연금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 부담금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세외 종목이 이렇게 반영되고요. 수납 금액에는 실제로 세외현금 계좌에 입금된 건강보험료 정산분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1,500원으로 해볼게요. 1,500원 입력하시면 되고 이제 제목은 2020년 10월 퇴직요원 건강보험료 정산분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내용도 제목과 동일하게 복사해 주시고요. 이제 수납 일자는 세외 계좌에 입금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급여일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 반환 예정 일자는 이 건강보험료를 언제 납부할지 다음 달 10일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 납부자 정보에는 이 건강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납부자를 설정해 줍니다. 납부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리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네, 납부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교사로 검색해 볼게요. 해당 내역 선택하시고 확인. 자, 납부자가 등록되었고요. 수납 금액을 다시 한번 기재합니다. 1,500원. 네, 자, 이렇게 퇴직한 나교사가 건강보험료 정산분 1,500원을 세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장 버튼 클릭하고요. 그러면 네, 여기 내역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외 수입 일개표로 이동해서 10월 20일에 세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최종 결제해 볼게요. 수납 일자를 10월 20일로 설정을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10월 20일자로 등록된 세외 수입 내역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전체 선택을 체크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가 끝나면 세외 수납관리 업무가 완료됩니다. 자, 이제 수납 내역이 결제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 반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급여에서 개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항목을 중간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을 임시로 보관하다가 정해진 기일이 되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외연금 계좌에서 이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출한 내역을 K-에듀파인상으로 반영할 때는 반환관리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본 실습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한번 납부해 볼게요. 반환관리 메뉴로 이동해서 반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먼저 납부하고자 하는 세입세출의 종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반환 대상 선택 버튼을 클릭해서 수납 일자를 10월 20일로 수정해 주시고 네, 원가통계 비목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부담금이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등록한 건강보험료 수납 내역이 생성이 됩니다. 전체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 네, 그럼 세입세출의 종목에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금 내역이 생성됩니다. 반환 등록은 한 가지 종류의 원가통계 비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해 볼게요. 제목은 2020년 10월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납부 이렇게 기재해 볼게요. 내용도 제목과 동일하게 복사해 주시고요. 반환 결의 일자는 11월 10일로 설정하고 이체 요구 일자도 11월 10일로 설정해 볼게요. 이 이체 요구 일자는 세외연금 계좌에서 실제로 이 자금을 인출하는 날짜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정보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 납부할지 거래처를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 채권자에서 돋보기 모양 버튼 클릭해서 네, 거래처명을 검색합니다. 국민건강 기재하고 조회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거래처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는 계좌 정보 선택을 해지하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 반환 금액은 여기에 세입 세출의 종목에 기재되어 있는 합계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197,500원. 지급 구분은 계좌이체, 반환 사유는 건강보험료 납부 이렇게 기재해 볼게요. 네, 저장하고 네,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를 완료합니다. 자, 결제가 끝나면 반환 명령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네, 반환 결일자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등록한 반환 내역이 생성이 되고요.
해당 내역 체크하면 하단에 반환 명령 정보가 기재됩니다. 반환 명령 내용은 제목과 동일하게 기재가 되고요. 반환 명령 일자는 실제 세입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날인 11월 10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지급 사유는 건강보험료 납부 이렇게 기재하고 출금 계좌번호, 세외 계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 자, 여기까지 하면 실제로 세외 계좌에서 해당 자금을 인출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끝나면 반환 명령 목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반환 명령 일자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명령한 반환 내역이 생성됩니다. 해당 내역 체크하시고 이 반환을 완료하였다는 의미로 이체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체 확정까지 끝나면 세외 반환 처리 업무가 완료됩니다. 나머지 세금이나 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환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K-에듀파인 세외 현금 관리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